안녕하세요. 커피 인문학의 강의를 맡은 크리에이터 노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피에 대해서 커피란 무엇일까? 그리고 커피 전파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피나무는 꼭두서니까에 속하는 상록수로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원산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커피 체리라고 불리고, 이 커피 체리는 커피 안에 2개의 씨앗이 붙어 있으며, 저희가 마시는 커피는 이 2개의 씨앗을 열로 인해 로스팅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갈아서 기계로 내려 마시는 것이 커피입니다. 커피는 문화 예술의 창작의 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글을 쓰는 작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 영화 감독 등 다양한 예술적 영감을 주는 음료였으며 매개체였습니다. 감성적인 의미로 커피는 사람과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다양한 매개체로서 활용하였고, 그리고 풍부하고 평화로운 감성을 가지게 해주는 음료였습니다. 커피는 8세기경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커피 원산지가 있으며 그것을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나무가 발견된 에티오피아 지방에 카파라는 말이 기본 어원으로 사용되었으며, 대중적으로는 칼디가 마셨다 하는 칼디의 전설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칼디의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의 어떤 목동이 우연히 자기가 기르는 염소가 주변에 빨간 열매를 먹고 미칠 듯이 춤을 추듯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호기심을 느낀 그 목동은 그 열매를 똑같이 먹었더니 피곤함이 가시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염소들과 같이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 사실을 수도승에게 말하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커피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커피는 처음 에티오피아로 시작하여 예멘, 오스만 제국, 유럽, 그리고 남미와 아시아 지역으로 점차 퍼지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카파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식물인 커피는 그 이후 약 11세기경 홍해를 건너 예멘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예멘에서 재배되거나 옥하항구를 거쳐 커피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저장하는 방법이 별로 없었던 유럽 사람들은 음식에서 나는 여러 가지 냄새를 없애는 방법에 후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아시아에서 또는 인도에서 육로로 운송받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육로를 장악하고 있었던 오스만 제국은 이를 독점하였고, 그 독점으로 인하여 가격은 치솟았으며 물량은 부족하였고, 그때 포르투갈 등 다양한 나라들은 향신료 확보를 위해 신항로 개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와 인도 등 다양한 지역을 식민 지배화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스페인은 신대륙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신대륙이 지금의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입니다. 이후 유럽 사람들은 커피를 후추와 함께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 곳곳에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 사람들은 커피를 오랫동안 마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배 안에서 시도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네덜란드식 커피라고 불리워지는 더치커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더치커피는 실질적으로 네덜란드에서 만든 거라기보다는 일본에서 만들어져 정착되었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콜드브루와 더치커피를 혼동해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두 가지 모두 찬물로 만나는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카페인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콜드브루와 더치커피는 커피를 내리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콜드브루는 커피와 물을 오랫동안 머금은 상태에서 우려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치커피는 커피에 차가운 물을 천천히 부어주어 오랜 시간 동안 커피와 물이 만나게 하여 추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신항로 개척을 통해 향신료, 커피, 차, 황금 등 불을 축적한 유럽 사람들은 그 막강한 불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식민지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스페인 함대와 영국 함대의 해전에서 승리한 영국은 유럽 국가의 최강국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유럽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기회의 땅 아메리카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이후 아메리카 대륙에 다양한 사람들이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영국의 영향으로 홍차를 마시고 있었으나 1767년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홍차에서 모든 음료가 커피로 바뀌는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미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음용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해 얘기하자면,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의 영향으로 홍차를 마시던 유럽 사람들이 18세기 말 프랑스와의 전쟁 중이었고, 영국은 길어지는 전쟁에서 전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메리카로 수출하는 홍차에 막대한 세금을 물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아메리카인은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운반선을 습격하여 모든 차를 바다로 버리게 되었으며, 이 사건을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개항과 함께 커피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커피를 최초로 마신 인물로는 고종 황제를 꼽기도 했지만, 그 당시 다양한 문헌과 기록으로 볼 때 고종 황제뿐만 아니라 고종 황제와 같이 있는 고위 관계자들과 상류층의 양반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종로, 인천을 중심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더 다양하게 늘어났으며, 사회 고위층과 문학인 등 특정 계층만이 즐길 수 있는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통해 유엔군이 비상식량에 들어있던 인스턴트 커피가 민가에 흘러들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였으며, 전쟁 이후에는 사회 재건과 근현대화 산업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스턴트 커피는 각성제를 대신하는 역할로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응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커피 믹스를 세계 최초로 만든 건 우리나라라고 알려져 있으며, 1999년 스타벅스의 등장으로 우리나라는 또 다른 커피 문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스프레소 커피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2000년대 초 국내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카페 문화를 선도하게 되었고, 그 이후 프랜차이즈 카페와 개인 카페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핸드드립, 로스팅, 다양한 추출 경력을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카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사이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창업을 하고 있는 추세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커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오기까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노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터 노영준이었습니다.